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탱커 플러스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지금 SNS 정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수해 때 대구에서 60대 어른 한 분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과 관련해 홍준표 시장이 SNS 글을 올렸는데요. 이걸 바라보는 시민들은 홍 시장이 SNS에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렇게 봤지만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하면서 대못을 박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정치인이 어떤 사람의 실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또 그 가족들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탱크 플러스 주제를 정했습니다. 박진영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우리 배경 화면에 저렇게 이제 SNS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대구 금호강변에서 이제 실족을 해서 사실상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 시장이 아주 드라이하게 어떤 한 분이 가드레일을 밀치고 무단으로 하천에 들어갔다가 실종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실제로 시장으로서 할 일을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시장으로서 직분을 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히려 본인이 이제 크게 반발을 하는 글을 올렸는데 저것 때문에 이제 지금 가족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이든 행정가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출발은 저는 애민이라고 봅니다. 백성들, 국민들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주위의 사람들을 약자들을 또 어루만지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그 공직자의 자세를 유능함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지금 이 현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엘리트 이 고시 출신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범죄자가 죽더라도 지옥에 가라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죽었을 때도 거기 상가에 가서 조문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 가서 전두환이 5.18 때 광주에서 사람들을 학살했으니까 지옥 가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경건해 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그것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을 어루만지려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 수해 현장에 있었던 모든 모습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가더라고 갑자기 내리던 비가 멈추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본인이 현장에서 지휘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 그 수해민들과 감정을 같이 나누고 공감하는 태도거든요. 이것이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인데 그런 태도를 갖추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이게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이 아닌가 엘리트주의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홍 시장이 이제 SNS에 올린 글은 이렇습니다. 60대 한 분이 자전거를 끌고 출입 제한 조치를 한 가드레일을 밀치고 무단으로 하천변으로 들어갔다가 미끄러져 빠진 사고다. CCTV를 아마 봤을 겁니다. 또는 CCTV를 봤던 사람이 보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객관적으로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어떤 한 분이 물에 빠지려고 작정을 하고 가드레일을 밀치고 무단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리가 없는데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본 많은 분들이 홍 시장이 결국 이번 실종 사건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실종자가 당국의 출입 제한 조치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하천으로 들어가서 빠졌으니 결국 네 책임이다. 먼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실종자 가족들이 이거는 정말 실종자를 2번 죽이는 거다. 우리 아버지 지금 시신도 못 찾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대구시에 항의를 합니다. 이 좀 글 좀 내려달라고. 근데 개인의 SNS 글이어서 내릴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버젓이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SNS에 올라와 있으니까 가족들은 이걸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본인들이 정말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다. 홍 시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가
아버지 시신도 못 찾은 상황에서 무슨 우리가 기자회견이냐, 시신을 찾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은 취소했는데 오히려 유족들이 저기 일륜이라든가 천륜의 그 도리는 더 지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좀 보면서 아니 그 뭐 SNS 좀 글 좀 내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래 무단으로 밀치고 들어가서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그 홍준표 시장이 첫 번째로 이 글을 못 내리기라고 했잖아요. 네. 사적인 것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수해 때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수해 때 골프 친 게 주말이니까 나도 쳐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저는 맥락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행정적 업무에 있어서만 책임진다는 생각인 겁니다. 거기에서 도덕성이라든가 인륜 이런 것들은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인품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편을 보면은 죽음 앞에서 제가 경건해야 된다고 말씀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 절차와 형식을 가지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도 역시 또 검사야?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또는 경찰이야?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일단은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위문하고 위로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가족들을 어루만져 주는 게 첫 번째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 시장이 지금 뭐 이번에 이 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역 사회에서 가르치고 또 꾸짖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질타를 하고 모든 것이 자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은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김태일 교수가 이제 경향신문에 썼던 칼럼도 보면 홍준표 이상하게 하방했다. 네. 이 하방이라는 원래 이제 뜻이 뭐 전공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민초들과 함께한다는 뜻이죠. 함께 했어. 네. 결국 중앙에서 무엇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과 함께, 서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 손잡고 정말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면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애민을, 애국을 이제 실천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바로 하방인데 홍 시장이 지금 대구에 내려가서 하고 있는 1년의 이런 활동들은 국민의 정서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 시장이 사자성어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초안지에 나오는 한신이 동네 그 무례배들의 가랑이 사이를 기었다. 그 사자성어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요, 홍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동네 무례배들의 가랭이 사이를 기어다니면서 나는 나중에 영웅이 될 거야라는 영웅사관으로서의 제왕적 정치인으로서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인은 늘 국민들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국민 아래에 정치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복이다, 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홍준표 수장이라는 사람 자체가 엘리트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늘 가르치려고 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하방이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가서 잔소리하고 쓴소리하고 가르치는 거다라고 또 착각하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이제 고난을 위임하고 홍 시장이 대구시장으로서 뭔가 좀 더 큰 정치를 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정류장으로서 대구에 내려갔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지난 1년 동안 홍 시장의 여러 가지 이제 시정 운영 행태를 보면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더욱더 암울해지는 결과 이렇게 이제 스스로 만들고 있다. 그 특히 이제 지역 언론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건강하게 비판하면서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홍 시장은 또 언론사의 홍보 예산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비판한 언론은 불러서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조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바른 소리를 못 한다. 이제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홍 시장을 더 죽이는 거 아닌가. 언론을 길들여서 오히려 본인이 더 손해를 보는. 그 이제 홍 시장이 안방 장군, 구들장 장군이 되는 거죠.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홍 시장 개인의 캐릭터적 특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한국 정치의 하나의 폐단인 지역주의에서 특정 지역은 정치적 동종교배에 의해서 같은 사람들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같은 정당 소속들만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건강한 비판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웃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만 자라고 어떤 나무는 오른쪽 방향으로 자라고 이렇게 되니까 건강하게 좌우에 나뭇가지가 풍성하게 자라서 큰 숲을 이루어야지만이 정치인이 대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홍준표 시장에게는 그런 자양분이 주어지지 않고 있고 홍준표 시장은 그걸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본인 성장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대구에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한 분을 만나 보니까 야, 이게 홍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사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사이다는 아니고 홍 시장이 정말 움직이는 곳곳에 다 폭탄이 터져가지고 홍폭탄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홍카콜라가 아니고 정말 진짜 이제 홍카폭탄이다 이럴 정도로 지금 시정 전체가 시스템 체계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재미없으면 하지 말든지 대구시장을 맡았으면 제대로 하든지 지금 시청과 구청 간의 갈등도 생각보다 심하고 대구시청 내 공무원들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보다는 홍 시장 비위에 거슬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느냐? 대구 시민들이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홍 시장이 지금도 본인은 떳떳하고 당당하며 그리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할지 모르지만 시민 그리고 언론 그리고 심지어 공무원들조차도 홍 시장의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국책 사업을 정부에 쓰면서 하면서 광역시도 공무원들하고 교류를 많이 해봤습니다. 대구시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실력이 있어요. 보고서도 잘 쓰고요. 그리고 현장형입니다. 특광역시 공직자들 중에 저는 뭐 상위 랭킹에 있다고 봅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게 지도자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홍 시장이 저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 토론을 통해서 집단지 지성을 모은다거나 또는 뭐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 있었던 퀴어 축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가 개입할 일인지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저는 퀴어 축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은 소수자의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또 문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홍 시장은 본인의 이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소수자의 문제, 문화의 문제를 개입해서 장악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공권력을 동원을 합니다. 자신의 소신에.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홍 시장이라는 개인의 캐릭터와 시청이라는 공조직에 혼돈시켜버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수요 시기에 골프를 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개인하고 공조직하고 또 분리해요. SNS 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또 분리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합쳤다가 필요에 따라서 분리한다. 이건 뭡니까? 제왕입니다. 제왕. 저는 제왕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제왕이 홍 시장이 제왕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 중에는 저는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옛날 정치인이다. 하나는 엘리트주의자다. 역시 그 측면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박 교수의 말씀은 구닥다리 정치인이다. 그리고 여전히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요즘과 같은 시대적 변화에 홍 시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 대구에서 살고 지금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구 시민들은 홍 시장을 이렇게 이제 정말 뽑아놓고 나니 행복하고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근원적으로 저는 드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요즘 제가 대구에서 혹시 식사 자리 이런 데 가면요. 도대체 홍 시장을 누가 추천해서 대구시장으로 저렇게 나오도록 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홍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홍 시장의 여러 가지 시정 운영의 행태는 시민들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대구에 대한 도시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이제 악역 또는 이제 나쁜 선례를 지금 남기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면 홍 시장을 이거 시민들이 잘못 뽑았던 거 아니냐.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는 근원적인 질문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지방선거까지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홍 시장과 함께 대구가 어떤 식으로든 또 손발을 맞춰서 가야 하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대구 시민들이 홍 시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조언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소환 운동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지금 지방자치법에 주민소환 제도가 있기 때문에 홍 시장이라는 분이 바뀔 분이 아니잖아요. 남의 의견을 듣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는 합법적인 방법은 주민소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운동들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 주민소환 운동이 실질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소환 운동을 통해 가지고 홍 시장이 속한 정당, 정치권 내에 파열음을 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정치인이 이런 정치 행태를 보이면은 주민들에 의해서 퇴출된다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지역주의 정치 탓인데요.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지역주의 정치가 저는 완벽하게 극복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지역주의가 이념과 플러스가 돼가지고 체제화돼 버렸거든요. 그럼 남은 것은 뭐냐? 정당 내의 민주화, 정당 내의 선진화입니다. 결국은 대구가 국민의힘의 일당 독점 구조라면은 국민의힘 내에서의 경쟁 구도, 선진화, 훌륭한 사람이 시장이 될 수 있는 구조라도 만드는 것, 이것이 저는 그나마 현실적인 선택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전직 국회의원,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 홍 시장이 진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구시장을 했느냐, 아니면 대구시장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대구시장에 출마했느냐, 이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아니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장 하는 거 아닙니까? 라니까 그거는 단편만 보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보면 홍 시장은 대구시장을 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누리기 위해서 예.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시민들을 대상으로서 늘 쓴소리하고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왕인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홍 시장의 지금 뭐 본인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대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수장으로서 홍 시장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기대했던 것만큼 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지금 대구에 너무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수해골프 사건, 조금 전에 다루었던 특정인의 정말 안타까운 그 실종에 대해서 보여주는 홍 시장의 태도가 정말 시민의 정서와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언론이 정말 추앙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수없이 많은 기사들을 썼지만 결국에는 수해 골프를 치고 스픽스 대구가 단독 보도를 하면서 전국적인 뉴스가 됐고, 그리고 당에서 중징계 받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홍 시장을 보호하고 추앙하려고 했던 수많은 언론들의 그 정말 노력이 허망하게 끝이 난다는 거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좀 더 시민의 정서에 걸맞는 시장의 활동과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홍 시장이 심기일전에서 대구시장으로 정말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슈탱커 모두 끝내겠습니다. 박 교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